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나를 표현하는 훈련이라는 그 문구를 읽었는데요. 예술가는 정말 진짜 나를 표현하는 그런 어렵지만 그런 훈련을 해 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술가가 작품에 진짜 나를 표현하면 그런 진짜 나가 감상자의 진짜 나와 이렇게 막 대화를 할까, 연결이 될까, 공감을 할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 뭐 참나, 영어로 true self, 그다음에 거짓 나, false self, 이거는 이제 영국의 그 소아과 의사 출신의 음.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분석가가 얘기한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 인생의 목표는 거짓 나에서 벗어나서 참나로 가는 것이 목표다. 뭐 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음. 예술 작업의 본질도 사실은 저는 참나에서 거짓 나에서 참나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술가가 작업하다가 막 이렇게 칼로 그어 버리고 뭐 이렇게 버리고 하는 거 왜 그러겠어요? 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참나를 진실하게 표현한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감상자는 그러면 그걸 모를까? 왜 다른 사람의 그 작품을 대부분 모방한 것 같은 작품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못 받을까? 네. 그게 그 작가의 참나가 거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그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많잖아요. 어디 네. 예 그 파는 것들. 거기서 왜 감동을 못 느낄까? 그 사람의 그 참나가 안 들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참나가 들어가 있는 작품을 보면 우리도 사실은 그 파동이 전해져서 감동을 느끼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음. 그렇지 않은 작품을 보면 그냥 부정적인 감정만 생기지 네.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이 그걸 소장할 수는 없으니, 예를 들어서 대전시립미술관 같은 데 가서 비싼 작품이지만 그 명품을 이렇게 몰입해서 보는 경험이 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인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참나가 담긴 그 작품에서 전해지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미술관을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 정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게 '아 이거였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작품을 보면 어떤 것은 너무 좋고 어떤 것은 '아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아마 그 예술 속에 있었던 참나가 있었던 작품은 아마 그게 저에게 '아 좋다.'라는 것으로 다가왔고 또 예술가가 참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랬던 작품들에서는 '아 뭔가 이게 아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관에 정말 와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술사학자 뭐 미술 비평가 특히 큐레이터들은 그 참나를 잘 표현한 작품들을 찾아내는 사실 전문가 같은 사람이고 또 그런 참나가 있는 작품들은 너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게 아주 경이로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미술관과 같은 곳에서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막 그 작품들을 통해서 사실 참나와 만나는 몰입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 정말 미학에서 말하는 미적 경험이자 한번 우리가 우리를 자기를 굉장히 풍부하게 하는 이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참나와 참나가 만나는 것을 혹시 그리고 이것을 공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 그다음에 이것을 작품을 이해하고 또 그 작품 속에서 나를 이해받고 이런 어떤 기술로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공감하는 또 다른 방법들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가 쓱 보고요. 참 안 됐어." 그러는 건 공감이 아니에요.
공정이에요. 네. 그 사람과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거리를 단단히 지키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공감은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단기간 접속을 해서 음. 무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의식 수준에서 접속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을 이해를 깊게 하는 거가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보면은 empathy라고 하는 게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감정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네. 들으면서도 휴대폰 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감이 문제인데, 공감은 사실은 그 뇌과학에서도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거로 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과 감상자가 사실은 공감하는 것도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도 해요. 네. 예, 그냥 그게 뭐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본인의 공감 능력을 늘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술관에 자주 가는 사람이 미술관에 전혀 안 가는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더 높을 것이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공감 미술을 많이 보면 공감 능력이 늘어나고 아까 적어도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고 전의식까지는 사실은 접속이 되는 그 경지로 가야겠구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냥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작품을 볼 때도 전의식이 접속되는 어떤 그런 순간까지 감상법을 조금 더 만들어 봐야겠다. 그다음에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미술관을 찾는 분들과도 이제 그런 공감 감상법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고 또 이런 지능은 결국 그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는 결국 다 이게 연결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정신을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정신의학, 그리고 오늘 나눴던 이런 예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과도 결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19세기 말에 정신분석이 창시될 때 누가 정신분석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그래서 거기 굉장히 그 큰 저항이 많았어요, 사실은. 프로이트를 매도하고 뭐 그런 거는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어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대세일 거예요.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 옆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필름 같은 거를 다 읽어내잖아요. 방사선 전공한 영상의학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실수 없이 읽어낸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다음에 로봇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집에 뭐 또 뭐 이렇게 말로 하면은 응답하는 스피커 같은 것들도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흐름이 그렇다면 그거를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네. 공부하는 겁니다. 네. 알면은 덜 불안하고 알면 덜 두렵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대개는 그걸 안 하면서 막연히
근데 막연한 거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막연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가지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그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지혜를 하나 든다면 저는 이렇게 음. 생각해요. 익숙한 거를 낯설게 만들어라, 일부러. 네. 그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상을 낯설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상이 생긴 거잖아요. 구상이 최고로 좋은 거라고 확신하고 그냥 그것만 따라갔으면 지금 추상 미술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익숙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익숙한 것에 빠져서 고통을 받거나 음. 또는 심지어 발전 가능성을 죽여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면에서도 그래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라. 음. 그러려면 아까 초자 말씀도 드렸지만 자아를 잘 달래야 돼. 네. 너무 그렇게 자꾸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면 안 되겠어? 이렇게 달래서 익숙한 거를 익숙하지 않게 만들면 새로운 길이 보여요.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 또는 뭐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은 생활에 들어와 있으니 그거를 자꾸 크게 생각하면서 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음.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음. 공부를 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역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그다음에 또 오늘처럼 말랑말랑한 초자와 그다음에 작업실에서의 퇴행, 현실로서의 복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나의 그동안 억압했던 잠재력이 다시 일어나고 너무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했을 때 어떤 정말 진짜 나를 작품 속에서도 발견하고 또 나의 진짜 나를 작품을 통해서 몰입을 해서 또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정신분석은 무엇인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제, 그리고 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사실은 예술에서 창작에서 비평해서 알게 모르게 사용했던 것들이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개별 질문을 다음 기회에 받기로 하고, 혹시 저희가 개별 질문이 오늘 청중분들 중에서 개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미술관 저희가 이메일을 공지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회가 닿는다면 어떤 질문들이 오늘 사실 드셨을까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한번 교수님께 전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가를 해 주셨고 다음에는 저희가 카메라를 다 켜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돼요. 네. 우리는 보이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안 숨어 있다는 거는 좋지 않아요. 네. 네. 다음에는 분석의 대상이에요. 자꾸 네. 이러시면. 그럼 이제 오늘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동 교수님이 오늘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렸고 또 이번 기회에 저도 조금 공부도 해서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이 정신분석과 예술의 밀접한 관계가 어떤지를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주 알맞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가서 특별전도 봤는데 르네 마그리트예요. 그 아. 사람은 자기가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작품에 그대로 실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여러분이 검색해서 보시면 여러 이미지들이 있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아 인제 르네 마그리트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교수님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교수님, 정도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신분석과 예술은 더 절진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미술관 조금 안내를 해 드리면 3월 2 일부터 상실 우리가 나에게 생긴 모든 일과 그다음에 7 월부터 시작하는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이런 교수님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전시 속에서 한번 몰입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관장 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초청 대담 정동 교수님을 모시고 정신분석은 무엇인가를 들어보는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